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 저희 아들과 남편이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의 해 주질 않죠. 요즘은 20대 심지어 10 대도 암 환자로 수술대에 눕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죠, 저희도 치료하면서. 지금 고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저희 나라에서 늘었는데 이 대장암 발병률 또한 똑같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특히 고기는 불판에서 고온으로 강하게 굽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채소 해독식의 저자, 세브란스 병원 맛집과 진료 교수 이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남 세브란스 맛집과 진료 교수 이정인입니다. 이번에 책 채소의 독식을 출간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교수님 책 읽어보니까 친구분이 이제 암으로 좀 힘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수님께서 이 먹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고 그 친구를 이제 가까이서 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기쁜 일도 그렇고 슬픈 일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친구의 죽음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제 40대 초반에 이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사실 그 나이는 아이들 한참 기를 나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실제로 죽었을 때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고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유방 투병할 때 생전에 저에게 하던 질문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 의사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또한 그때 식습관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그때 명확히 못했어요. 근데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질문이 너무너무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친구가 암에 걸리니까 암으로 죽으니까 너무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혹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암에 걸리지 않는 식습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친구의 생전 질문을 따라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2030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병원에 계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체감이 되세요? 너무너무 실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주로 중년의 암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암 환자 그러면 이제 나이 띄워보면 40세 이상. 그래서 '아 중년은 만성 질환이 본격적으로 표출화되는 시기구나.'라는 느꼈는데요. 요즘은 20대 심지어 10 대도 암 환자로 수술대에 눕는 경우가 있으니깐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죠, 저희도 치료하면서. 그리고 제가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있는데요. 20대 중반의 남자 환자였어요. 자격증 시험을 공부 중에 이제 혈류가 나와서 동네 비뇨기과에 갔는데 큰 병원 가 보라는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에 온 경우였는데요. 그 친구가 충격적인 게 대장암 4기 말기였고요. 그리고 혈뇨는 방광으로 전이 되어서 혈류가 나온 것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수님들끼리도 이제 사적인 자리에도 뭐 밥을 먹고 이럴 때 요즘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이야기로서 어린들은 어떤 걸 많이 얘기하세요? "먼 것 같다, 먼 것 같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일단은 식습관을 많이 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0 년대만 해도 사실 외식이라는 게 중국집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파에 누워서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는 시대고 그리고 업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달고 더 기름지고 더 짜게. 그래서 맛의 리뷰가 좋으면 그 음식점으로 몰리고 그래서 점점 더 음식이 인공적인 맛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암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젊어지는 게 체감이 되니까 아마 자녀분들 건강도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물론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런 음식은 좀 제발 먹지 마라. 줄여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음식 있으신가요? 네, 있죠. 가공육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이런 네, 것들. 햄, 소시지, 베이컨 사실 뭐 음식이 치트키거든요. 웬만하면 다 맛있거든요, 그걸 넣으면요. 근데 첨가물의 아진산 나트륨의 위험성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아진산 나트륨을 피한다 하더라도 다른 첨가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참 좋아하는 저희 아들과 남편이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의 해 주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원망을 들었죠. 근데 진짜 저도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콘텐츠 하기 전에는 부대찌개 너무 맛있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게 뭐 있냐 그리고 한국인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교수님 책도 읽고 다른 분들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 가공육의 그 색깔 뭐 아질산다처럼 말씀하신 뭐 이런 것들 뭐 니트로스 아민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발암물질로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정말 네. 좋지 않은 음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네. 제 지인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제가 공부할 때마다 너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그만 공부하라.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번 책에서 그 교수님께서 쓰신 구절 중에 좀 되게 와닿았던 구절이 "암 예방 식단은 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건데 분해돼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이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암에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먹는 채소들이 암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단 채소가 좋지만 칼륨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칼륨 수치를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 너무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뭐 좋다 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가 제 책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다양한 채소들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좋다고 해서 너무나 집중적으로 먹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저는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급하고 간절하니까 암이 낫는다는 특정 식품들 뭐 진짜 그 가격이 뭐 싸든 비싸든 간에 그런 걸 어떻게든 구해서 먹고 그걸 못 구해서 '나는 죽는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암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음식은 없다. 네.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의 분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식품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암 환자분들은 암이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세포 변형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치유되는데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진의 지시를 충분히 따르면서 '생활 습관을 보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예방 식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암이 이제 낫거나 암이 안 생기게 만드는 그런 식단만 떠올리는데 이것들이 사실 암에만 국한되진 않고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너무 만연화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예방이 되는 식단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제 친구가 50이 넘으면 "암 환자든 아니든 암 예방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암 환자고요. 근데 제가 그 의견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는 건 우리 몸의 면역이 암세포를 이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주는 것이 식습관, 수면, 운동, 또 친밀한 인간관계, 마음 챙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복합적인 해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내일성 독소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독소로 이제 통째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 있어도 이걸 또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독소를 구분해 주셔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내인성 독소라는 게 뭐고 외인성 독소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독 시스템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지만 숨 쉬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해독 시스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고
음식 소화하고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지만 제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가지면 이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는데, 가공식품 같은 첨가물,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든 액상과당, 정제탄수화물 쉼없이 몸에 들이부으면서 수면 부족에,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면 면역 자체가 무너지면서 해독 시스템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잘 해독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것을 다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라는 게 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 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이것을 잘 해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키고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네. 음. 정말 중요한 얘기. 그 외인성 독소라는 걸 뭘 얘기하나요? 외인성 독소는 정말 예전보다 너무너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가장 외인성 독소 중에 발암 가능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만큼 여러 암이랑 명확하게 밝혀진 외인성 독소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봄이 되면 심각해지는데, 미세먼지도 꾸준히 발암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음주, 가공육, 트랜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 샴푸 이런 것도 사실 몸이 처리해야 하는 환경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선별하는 것도 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인성 독소는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뭐 오늘도 그렇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외인성 독소의 일부인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독소를 어쨌거나 피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가공식품 같은 나쁜 음식들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에 뭐 과부하도 생길 테고,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암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이제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독소가 잘 이제 해독되지 않으면 몸에 남아서 계속 해외독 시스템을 과부하가 걸리게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세포 단위로서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또 채소가 부족한 식탁은 단순히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도 이게 채소를 안 먹고, 아직 뭐 병은 없는 것 같아요. 병은 없는데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삼겹살집 가도 상추쌈 뭐 파채 이런 거 안 먹을 정도로 고기만 먹던데, 이 채소를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사실 고기만 드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도 책에도 썼는데, 회식 자리에 가서 중년의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부지런히 채소를 드시고 고기를 작게 드시는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고기만 드셔 가지고 제가 채소를 권했더니 "채소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희 아들이랑 대답이 똑같아 가지고 웃음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채소가 일부러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그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채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고기가 괴했죠. 고기가 귀했습니다. 근데 건강 면으로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음식이 많다고 해도 사실 건강한 음식이 드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우리 몸을 살리는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채소를 꼭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 안에는 우리 해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가 가진 식이섬유가 해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만 먹어서는 해독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것이 채소가 부족한 것이 암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질까요? 저희가 지금 고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나라에서 늘었는데, 이 대장암 발병률 또한 똑같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붉은 적색육과 대장암과의 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20-30 대는 고기 없이 밥상에 앉지를 않는데, 그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대장암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 20대 환자분도 대장암으로 발견됐었고,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기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채소를 같이 많이 섭취함으로써 암의 발생률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고기는 불판에서 고온으로 강하게 굽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색육도 적색육인데 굽는 요리 과정 또한 암의 발생을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고기 안 드세요? 고기는 먹지만 네. 보통 수육으로 먹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사냐." 또 이제 뭐 "고기 없이 어떻게 그 밥을 먹겠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진짜 댓글도 엄청 달려요. 그래서 이제 고기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안 먹을 수는 없게 됐잖아요. 정말 내가 심각하게 뭐 나는 진짜 채식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교수님께서 "나는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어떻게 먹는다."라는 뭐 특정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지. 고기를 먹을 때 오키나와 할머니처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육으로 드신다. "굽지 마라." 네. 고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많습니다. 뭐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요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 저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하지만 맛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건강상으로 보면 기본적인 조리법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는 오키나와 할머니들처럼 수육으로 가끔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내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횟수를 좀 줄여가면서 채소를 같이 먹는 습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쌈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쌈채소를 고기 먹을 때마다 좀 의식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고기는 그냥 술술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데 채소는 술술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입맛이 바뀌면 채소의 본연의 맛을 많이 즐기게 됩니다.